네, 오윤혜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연혜입니다. 예. 네. 피드백 타임 시작합니다. 8327번님께서 완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네요. 재외동포가 외국인이면 선거 때 투표 왜 하나요? 한 표 필요할 땐 우리 국민이고 불리하면 외국인인가요? 어이없네. 이런 글 남겨주셨는데 예. 어이없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될 만큼 네, 성역이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예. 자, 9949님께서는 와, 뇌물은 또 뭔지 다시 사전 정리라도 하십시오. 우리나라가 사전 개편이 필요합니다. 예. 사전 정리. 뇌물의 뜻이 사전에 어떤 뜻이 있는지. 예. 네네. 뇌물. 네. 뇌물이 한자죠? 예. 뇌가 무슨 뇌자고. 그냥 통으로 한자겠죠? 예.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네, 아시는 분 제가 무식해가지고. 네, 아닙니다. 어려운 한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5881님께서 권익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뻔한 걸 알면서도 자기 최면을 해가며 논리를 만들려니 참 국민들이 과연 조금이라도 납득하려나요? 공무원도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꼭 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 네. 전 가중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유튜브로 김상수님께서 권익위는 기본적인 조사는 해야 하는 것이 첫 발이라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는데 거짓말에 대한 두려움을 바로 알길 바란다. 되게 엄중하게 들립니다. 국민들이 최근 들어서 지난 2년 동안 여러 가지 열받으셨지만 네. 다양하게 열받으셨지만 최근 들어서 가장 열받은 어떤 사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어떻게 보면 더 명분이 확실해진 것 같아요. 특검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조사라든지 이대로 이렇게까지 권익위가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권익위에 어떻게 맡길 것이며 검찰도 아직까지 어떤 결과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검찰을 믿을 것이며 네. 특검에 대한 명분은 점점 분명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 네. 정도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시작해 볼 텐데요. 최근 산모들을 분노하게 만든 뉴스가 예. 있었습니다. 아이 둘을 저도 이제 제왕절개로 출산했기 때문에 예. 이 뉴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러시죠. 예. 정부가 분만시 무통주사와 페인부스터의 병행 금지 방침을 세웠다가 산모들이 크게 반발하자 다시 입장을 선회하고 재검토하는 사태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무통주사와 페인부스터, 무통주사 같은 경우에는 척추 마취제예요. 예. 그래가지고 정맥에다가 놓는 주사인데 이렇게 수액을 막 주렁주렁 달고 예. 있는 것 중에 하나란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페인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제왕절개할 때 이제 이 배에 상처가 나잖아요. 예. 거기에 국소 마취제예요. 예. 거기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마취를 해주는 거라서 이렇게 아플 때마다 버튼을 누르면은 본인이요? 네, 제가 누르면은 그 부위에 더 빨리 진통제가 더 많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첫째 때는 페인 부스터를 안 했어요. 예. 모르고 정보가 없어서. 근데 둘째 때는 무조건 이제 해야 된다 주변에서. 해서 제가 너무 많이 눌러가지고 이게 너무 초반에 많이 누르면 빨리 달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종류인데 가격도 10만 원, 15만 원 이 정도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국보건의료원이 평가 보고서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무통주사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페인부스터를 함께 사용하는 것에 통증 조절 정도의 차이가 없고 독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정부는 이 의견을 근거로 이제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가 보고서에 어떻게 이렇게 통증 조절 정도의 차이가 없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했는지가 우선 첫 번째 매우 놀랍습니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독성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 보통 페인부스터는 사전에 부작용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산모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 개원 의사들도 성명을 냈습니다. 제왕절개 통증 조절 방법은 행정 아닌 의료인이 결정해야 되겠죠. 그게 당연하죠. 그렇죠. 산모와 의료인이 결정해야 되죠. 근데 왜 이것까지 어떻게 이런 정책이 나올 수가 있는지 여론이 안 좋아지자 재검토한다. 또 이렇게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이 얘기도 지금 몇 번째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왜 이 정부는 뭘 툭 아무 생각 없이 꺼내놨다가 아닌가 봐? 그럼 주워 담지 뭐. 이게 보세요. 옛날에 만 5세 취향 연령 툭 던졌다가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 그만두지 뭐. 또 요새 최근 기억나시죠? 직구. 네, 3일 만에 또 없던 일로 되고. 그러니까 왜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할까요? 약간 찔러보기식 행정. 찔러보기가 아니에요. 이건 찔러보기가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것 같아요.
찔러보기는 네. 여론 반응을 봐가지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정책을 할 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여론 반응을 이렇게 봐가지고 아 여론이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해가지고 네. 하는데 현 정부에서 하는 행위를 그렇게 보이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휙 던졌다가 아차 우리 그건 생각 안 했잖아. 그럼 그래요? 물러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69시간 근로제. 네. 지금 기억이 요 3개밖에 안 나서 그렇지 저는 수없이 많겠죠. 왜 이렇게 하는지를 정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를 다음 달부터 함께 사용할 수 없다고 예고를 하자 이제 그 산모 난리가 출산을 났겠죠. 앞둔 산모들이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너무 격분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예. 저출산을 해결할 생각이라도 있는 건지 아이 낳지 못하게 하라고 아주 작정했다. 과연 이 출산의 고통을 느껴보신 분이 이 한국보건의료원 평가 보고서에 함께 있었더라면 아니 그리고 보건의료원의 어떤 분들이 이런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당연히 산모와 의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겠죠. 당연하죠. 근데 산모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그러니까요. 의사들 의견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개원 의사들이 이런 성명을 냈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책을 내도 국민들이 아니 앞으로 어떤 정책을 내도 국민들이 이제 뭐 신뢰는 바닥에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거 말고 네. 자꾸 이런 식으로 뭐 또 한번 쓱 꺼내놓고 뭐 하지 말지 뭐 반대 많으면 네. 이게 무슨 정책이 이렇습니까? 나라 정책이. 그러니까요. 심지어 이제 출산 이야기를 이어가 보자면 예전에 EBS 교육방송에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을 듣고 양손으로 머리를 부여잡으면서 한국 완전히 망했다. 교수님이 한 분 있었죠. 네, 예. 조앤 윌리엄스라는 교수가 계신데 이분이 또 한 번 이분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에서 이 조앤 윌리엄스 교수가 한강의 기적을 만든 한국의 노동 문화가 저출생 현상을 초래했다. 돈 준다고 아이 낳지 않는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발언이에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확히. 저는 뭐 아이를 이 정도밖에 안 나면 돈을 줘서라도 낳게 해야지. 그 어떤 원론에 숨어 있는 뜻도 이해는 하지만요. 네. 돈으로 아이 낳는 문제가 해결이 될까 하는 상당한 어떤 회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네. 예, 이게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려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그다음에 이 과도한 경쟁, 자기 아이가 이 경쟁에 자기가 어떤 자기의 재산과 청춘을 모두 바치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어떤 불안감, 네. 이런 것들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 이게 돈 1억 준다고 혹은 뭐 1억 엄청난 돈이죠. 네.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제가 본 자료 중에 뭐가 있냐면 프랑스에서도 돈을 줬거든요. 네. 돈을 줬는데 이게 이 돈을 주는 거는 아이를 낳는 사람 전체에게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실험을 해보니까 아이를 원래 낳는 사람한테 그 돈 아니라도 가는 돈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낳는 사람 말고 이 돈 때문에 추가로 낳는 사람을 계산해 보니까 이 추가로 낳기 위해서 한 사람당 100만 불에서 200만 불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원래 낳을 사람들이고 그 돈이 아니라도. 네. 그러니까 그 돈을 전체를 생각해 보면 100만 불에서 200만 불. 그러니까 15억에서 한 30억까지. 그러니까 이건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거예요. 그 어떤 제가 본 자료가 맞다면 네. 돈으로 아이들을 낳게 할 수 있다는 이 행정적 발상은 아마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그 자료를 보면. 어떤 노동 문화, 사회적인 그렇죠. 구조적인 문제를 그다음에 이 줄어드는 인구를 어디까지는 약간은 기정사실로 보고 그 사회를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를 또 고민해야 되고. 근데 저도 하여튼 이 돈으로 되진 않을 것이란데 분명한 어떤 한 표를 던집니다. 저도 기억나는 인터뷰 중에 하나가 마크 맨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 유튜버가 있는데 그분이 한국은 4살 또는 그 이하부터 대학 입시의 사교육이 시작된다. 그러니까요. 으악! 예. 진짜 그걸 믿을 수 없다. 어떻게 4살, 3살부터 그게 시작된다고? 사실 그게 한국의 또 현실이거든요. 저도 주변에 어떤 여성 동료들을 많이 얘기를 해보면 네. 물론 남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애를 못 낳는 공통된 두려움은 가장 핵심에 있는 게 그거예요. 내가 지금 이 월급과 네.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 지금도. 근데 아이를 2등 시민을 만들기 싫다. 뭐 이런 두려움. 내 아이가 그렇군요. 내 경제력과 내 지금 어떤 상황으로서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를 그
그 과도한 경쟁에 몰아넣는 몰아넣고 그걸 또 견딜 수 있을까 내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사교육 시장을 아주 지향하기 때문에 저희 아들이 7살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시키거든요. 최근에 꿈에 대한 대화를 나눴는데 저희 아들의 꿈은 바로 떡볶이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그래서 뭔가요? 떡볶이가 되고 싶대요. 제가 떡볶이를 엄마가 떡볶이를 좋아하니까. 자기는 매운 걸 먹지 못하니까 약간 조바심이 나지만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이어갑니다. 네. 정말 어떤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 네. 나이가 들어갈수록. 네. 자, 다음 뉴스를 할 수 있겠죠. 짧게. 김건희 여사가 순방 시작했고 카자흐스탄 현지 언론이 외모에 대한 칭찬과 동시에 논문 표절 의혹도 같이 언급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윤혜 씨 감사합니다. 네, 하프타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사 설명은 아주 상세한 게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